7만 민관군이 외적에 맞서 장렬히 싸웠던 진주대첩. 의암 아래 오롯이 남은 논개의 순절과 아직도 시가지에 울려 퍼지는 듯한 기생거린 만세운동. 여기에 사람과 인권에 대한 화두를 던졌던 형평운동까지. 긴 역사 속에 묻어있는 숱한 이야기들은 노래와 그림, 시로 투영돼 문화예술의 번영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 도시를 지칭하는 표현은 참 많습니다. 역사의 도시, 문화예술의 도시, 교육의 도시, 그리고 사통팔달의 도시. 무엇보다 흥망성쇠가 반복됐던 이 고도를 지탱하고 있던 것은 상공업인데 지금 진주에서는 조용하지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살아보자는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던 1960년대 후반. 진주에서는 남강댐이 준공되면서 상평동 일대에 백사장이 생겼습니다. 이 백사장에는 택지 개발과 함께 공장 용지가 조성됐는데 1978년 이 일대가 지방공업 장려지구로 지정됐고 1986년엔 64만 평 규모의 공업단지로 지정됐습니다. 진주에서 가장 오래된 산업단지, 바로 상평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지난해 기준 섬유와 금속, 기계, 제지 등 총 500여 개의 기업들이 이곳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산업단지들의 변화와 동향은 지역 산업의 현재와 현실을 가늠케 합니다. 사실 의외로 진주에는 산업단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 산업단지 6곳, 농공단지 6곳이 있고 현재 한창 조성 중인 경남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진주지구까지 포함하면 모두 13곳에 이릅니다. 각 산업단지에 입주한 수많은 기업들은 생산된 제품을 팔아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세금을 냅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은 기업의 유치와 산업의 발달이 존폐와 직결되는데 이 때문에 현대에는 중화학과 경공업, 조선업 등 집적화된 산업의 유형이 그 도시의 이미지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진주가 그랬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유통되던 실크의 80%를 생산하던 진주의 또 다른 별명은 실크의 도시. 세계 5대 실크 명산지로서 진주 실크의 고유 브랜드였던 진주 뉴동은 진주의 번영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당대로서는 진주 뉴동이 엄청난 인기 뒤에 생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을 생산해가 모자라가지고 수요에 모자라서 공급이 수요에 모자라서 서울의 동대문 시장의 상인들이 여기 와서 대기를 하면서 사갈 정도로 그렇게 인기를 끌었죠. 진주는 어떻게 실크의 도시가 됐을까? 문익점 선생이 중국에서 목화씨를 들여와 처음으로 심었던 시베지. 산청군 단성면은 진주와 아주 가깝습니다. 뽕나무가 본격적으로 재배되며 누에치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인근 진주에서는 이 누에씨를 뽑아내는 제사 공장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 제사 공장이나 양잠에 성했던 곳이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난강 수질이 아주 이 염색을 하는 데는 아주 좋답니다. 이 난강 수질이 염색하는데 실크의 색상 구현하는데 아주 수질이 좋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어서 이곳에서 오랫동안 한동안 발전을 했죠. 지역의 견직 공장들이 하나둘씩 들어서기 시작했고 1930년대엔 비단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역지기까지 도입되면서 진주 실크의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 정부 주도의 중점 투자로 섬유 산업은 호황을 맞게 되는데 이후 진주 실크는 1980년대
지역 총생산의 20%, 지역 수출의 40%가량을 차지하는 주력 산업이 됐습니다. 평일 낮 한산한 시장의 모습. 쇼윈도에는 화려한 색감의 한복들이 걸려 있지만 오고 가는 사람들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대다수 고객들은 한복을 사는 것보다 대여하기 위해 가게를 찾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의식주의 양식도 변했고 한복 그리고 비단의 수요 또한 급감했습니다. 한복을 갖다가 입는 사람들이 1년에 한 45만 명 됐는데 지금 한 15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도 2000년대 이후부터 그 대여 한복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업계가 뭐 고전을 면치 못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도 인기가 높았던 진주 실크지만 2000년대 이후 원사값이 폭등하면서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여기에 중국산 저가 원단의 유입과 대체 화학섬유 개발도 악재가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2세대에 걸쳐 명맥을 이어온 진주 실크의 대가 끊길 위험에 놓였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뭐 보통 한 20대 있는데 지금은 한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평균 나이가 지금 이루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물론 실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남은 업체들은 새로운 제품과 유통망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고 있고 한국실크연구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사실 지금 원단 생산은 적자라고 해도 다름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적자를 어떤 다른 데서 메꿔 주어야 그 원단도 생산할 수 있고. 진주에서 국내 최초의 동력 경운기를 만든 대동공업. 국내 농기계 생산업체 중 단연 1위로 트랙터와 콤바인, 보행 이양기 등을 개발해 광복 이후 우리나라 농업의 기계화를 선도한 기업입니다. 1947년 진주에서 창립될 당시만 해도 20명 남짓했던 직원은 현재 1000명이 넘습니다. 한창 때는 본사와 협력사, 계열사를 합쳐 납부하는 국세와 지방세가 진주시 전체 세입금의 44%에 이르렀습니다. 대동공업의 월급날은 곧 진주의 장날이라는 말처럼 임직원들의 소비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대단했습니다. 수천 명이 근무를 하고 했는데 봉급날 되면 진주시장이 대목장처럼 이렇게 번성해갖고, 왜냐하면 대동공업 하나만이 아니라 대동공업 계열사라든지 그 협력업체든지 전부 뭐 진주 공업 생산량의 전체의 한 50%를 차지했거든요. 세계 최고의 농기계 생산 전문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 1984년 진주를 떠나 대구로 본사를 옮긴 대동공업은 그야말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공 가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의 탄생부터 성장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켜봤던 지역민들에게는 기쁘지만 안타깝고 또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지역 제조업계에서는 대동공업의 이탈 이후인 1980년대 중반을 지역 산업이 침체되기 시작한 분기점으로 봅니다. 굴지의 농기계 회사가 떠난 지 40년이 흘렀지만 일부 협력업체들은 자금과 인력 등을 이유로 아직 진주에 남았습니다. 대동공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주문량은 여전하지만 물리적인 거리로 인한 고충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제일 힘드는 게 이제 이 떨어져 있다 보면 첫째는 이제 정보. 물론 이제 그 메일로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정보를 파악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근무 시간 이후에 사람들 만나서 얻을 수 있는 정보라든지 그게 좀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거리상으로 그다음에 물류, 그다음에 이제 제품의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 그 들어가는 관리비.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인력난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여파는 제조업계, 특히 지역산업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농기계 부품 생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숙련도, 이른바 손기술인데 현재는 숙련공들 중 상당수가 은퇴를 바라보는 시점입니다. 대도시의 대기업을 선호하는 청년들이 떠난 자리는 자연스럽게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졌습니다. 일정 규모를 갖춘 중소기업 기준으로 재직자들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외국인 노동자 비율은 30% 안팎에 달합니다. 주변에 이제 인프라라든지 이런 게 이제 그래도 농기 쪽에는 진주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계속 일이 이대로 계속 간다는 거는 아마 보장을 못 합니다. 40여 년의 세월 동안 지역 경제의 뿌리 역할을 해왔던 상평 일반 산업단지. 도시의 팽창으로 산단이 도심지 속에 들어가면서 지가가 상승했고 기반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입주업체들의 영세화가 급속히 진행 중입니다.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새로운 업체들이 입주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일부 기존 업체들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우주 항공 산단이나 뿌리 산단으로 공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려고 해도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유 산업의 쇠퇴와 이에 따른 산업단지의 위기는 비단 진주뿐만이 아닌 전국에 공통된 문제입니다. 지방에서부터 차례로 나타나기 시작한 산업단지의 쇠퇴는 소도시뿐만이 아니라 대도시까지 집어삼켰습니다. 지역의 산업단지가 경쟁력을 되찾고 부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업종과 기업, 그리고 새로운 발상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 지리적, 문화적으로 그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부산 진구에는 한국 신발관이라는 독특한 공간이 있습니다. 부산 지역 대표 경공업, 신발 산업을 주제로 한 전시와 창업 공간이 갖춰져 있고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되는 곳입니다. 부산의 신발 산업은 진주 실크 산업처럼 1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데 그 출발은 고무신이었습니다. 1920년대 일본으로부터 원자재와 자금, 기술을 이전받은 고무신 공장들이 서울과 부산, 전주 등 각지에 생겨났습니다. 해방 이후 일본과 가까운 무역 항구 도시 부산은 신발 기술과 부자재 도입이 용이하고 노동력도 풍부해 많은 신발 공장들이 설립됐습니다. 4억 5천만 족 정도는 해외로, 그리고 이제 1억 2천만 족 정도는 국내의 어떤 소비되는 이런 시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62년 23만 달러였던 신발 수출액은 1969년 1,000만 달러를 넘어서게 됩니다. 7, 80년대엔 5억 7천만 족을 국내에서 생산할 정도로 성장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해외 브랜드들의 최대 생산 기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순간도 잠시. 1990년대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과 생산 공장들의 해외 이전으로 신발 산업은 침체기를 맞게 됩니다. 국내 신발 생산 라인도 1990년 661개에서 2003년 133개로 줄었습니다. 다양한 어떤 산업의 변화의 틀들이 만들어졌고 그 가운데 우리가 신발 산업이나 경공업이 노동 집약적 산업이다 보니 그런 물결에 조금 이렇게 밀려나는. 신발 산업의 매출 감소가 이어지면서 공장들은 파산하거나 해외 이전을 택했고 많은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던 신발 산업이 쇠퇴하고 다른 지역 전통 산업들이 점차 퇴장하면서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던 부산의 지역 경제 또한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신발 산업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신발 지능 산업. 부산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한 공동 인프라 구축과 기술 개발, 해외 마케팅, 인력 양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2000년 이후 약 9년에 걸쳐 부산 지역 신발 산업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특화, 기업 구조조정 지원이 이어졌고 신발 산업의 특성화를 위한 대학 내 신발학과가 개설됐습니다. 신발 기업의 마케팅과 개발을 지원하는 신발진흥센터도 이때 설립됐습니다. 단순히 제조업으로 여겨지던 신발 산업을 섬유, 패션 등의 분야와 융합한 패션 소비재 산업으로의 전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신발이라고 하면 브랜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 원부자재, 기술, 그다음에 개발, 기획, 제작까지 모든 것들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신발 산업에 대한 기술적, 행정적 지원이 강화되면서 자신의 감각과 개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청년들도 신발 회사 창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발 관련 창업 기업 수는 2014년 419개에서 2020년 1239개사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많은 청년 창업가들, 신발 창업하시는 분들은 아이디어와 자신의 그 아이디어와 비전을 실현하고자 하기 때문에 신발 산업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발의 시스템을 바꾸고 누구나 초이스할 수 있는 신발 구조, 신발의 어떤 마케팅 포인트가 들어온다면은 대한민국 충분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다 내놔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으로 대표되는 첨단 기술들 또한 신발에 접목될 예정입니다. 현재 신발과 사물 인터넷을 접목시켜 시각장애인들의 장애물 감지와 길 안내를 돕는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신발 산업에서 이제 이런 융복합의 어떤 소재로 쓰이는 카테고리가 아무래도 IT 시스템과 우리 신발 산업과의 결합을 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적 약자, 장애인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 저희가 시각 장애인을 위한 그 스마트 웨어러블 시스템을 지금 저희가 민간 기업이랑 같이 공동 과제로 개발을 해서 산업 구조와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로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지역 산업들. 그 돌파구를 산업 간 융복합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진주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노화, 바이오 분야와 실크를 융합한 진주의 실크 업체들은 실크 화장품과 실크 커피를 출시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음료, 커피에 100년 전통 산업인 실크를 접목시킨 새로운 도전. 지역의 한 실크 업체와 한국실크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제품인데 고혈압 예방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누에 단백질 추출물을 커피에 첨가해 부드러운 맛을 살린 것이 특징입니다. 누에를 동결 건조를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섭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혈관 개선제라든지 치매 예방 이런 게 좋다고 해서 먹고 있어요. 이 누에 가루를 액상화를 시켜서 커피와 함께 융복합해서 좀 풍미를 증진시키고 또 신선도도 향상시키고. 실크 커피는 현재 원두와 드립백의 형태로 제품화가 이루어져 판매되고 있습니다. 실크 관련 기술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주목받는 중입니다. 2차 전지 반고체 나트륨 배터리의 중간 기재로 사용하기 위해 아주 가볍고 얇은 세라믹 섬유가 개발되고 있는데 여기에 실크 재직 기술이 활용돼 시제품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초경량 유리 섬유 반고체 나트륨 배터리가 생산될 전망입니다. 인구 소멸 시대. 지방이 직면한 중요한 문제 중 하나. 바로 청년의 유출입니다. 이들의 고향이 아닌 타향살이를 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일자리. 지역보단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직하기에도 유리하다는 점이 이점으로 꼽힙니다. 아무래도 제가 본가가 창원인데 저희 창원에는 이제 어쨌든 공장 단지도 있고 하니까 아마 그쪽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경기도나 수도권 지역 쪽으로 취직을 알아볼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좋은 일자리만 있다면 지역에서 취업을 하고 싶다는 청년들도 적지 않습니다. 언제든 가족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집값과 생활 물가가 분명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을 떠나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이유.
모두 괜찮은 일자리입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은 꼭 서울이 아니어도 이 지역에 이제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은 취직을 하고 싶다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서울은 물가가 너무 비싸고 집값도 비싸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애들이 피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주에 있는 스마트 교통관제 시스템 전문기업. 40명의 직원들 가운데 20, 30대 비율이 60%를 차지합니다. 진주 토박이인 이곳의 대표는 당초 기업의 입지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주와 수도권을 저울질하던 대표는 결국 다른 지역과의 높은 접근성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가를 고려해 진주에 본사를 세웠습니다. 지역에 여러 대학이 있어 인재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향의 터전을 잡은 이유입니다. 경남 18개 시군을 다니기에 거의 1시간 반 이내에 갈 수 있는 지리적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인적 인프라가 참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학교도 참 많고요. 지역 출신 청년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그는 진주가 지금보다 더 구직자들에게 매력적인 도시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조건으로 정주 여건 조성, 그리고 구직자들을 위한 실무 실습 공간을 언급했습니다. 지역적인 문화적인 콘텐츠가 많다든지 이런 정주 여건이 좀 개선돼야 우수한 인력들이 수도권 인력들이 지역에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주의 산업을 상징하는 상평 일반 산업단지.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산단이기도 한 이곳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재생 산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로 정비와 함께 주차 공간 확충이 이루어졌고 산업단지 근로자와 인근 주민들을 위한 녹지 공간과 소공원 등도 조성됐습니다. 노후 산업단지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갓길 불법 주정차와 교통정체, 주차 공간 부족 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산업단지 내 주요 도로를 확장하고 재정비하여 원도심과 신도심 간 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6년까지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도심지 산업단지 내 부족한 주차장을 곳곳에 대규모로 총 542면을 조성하여 혁신창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진주창업지원센터와 더불어 혁신지원센터, 복합문화센터는 오래된 산업단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기계음과 기름 냄새가 나던 옛 산업단지에서 혁신과 융합을 내세운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화, 예술, 창작의 인프라가 그나마 좀 더 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가 있는 데서 혁신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 다 융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청년들한테 이쪽에 더 정주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유인책은 될 수 있다는 것은. 진주시의 최동단에 위치한 이반 성면. 지난해 12월 이곳에 카이 회전익 비행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진주시가 향후 100년을 책임질 먹거리라고 밝힌 우주 항공산업. 그중 핵심은 도심 항공교통, 이른바 UAM 산업 선점입니다. 카이 회전익 비행센터는 헬리콥터와 UAM 등 회전하는 날개를 가진 비행체의 제조와 시험, 연구, 개발을 위한 시설인데 진주시는 이 회전익 비행센터를 시작으로 연관 기업을 추가로 유치하고 UAM 산업 육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미래 항공 기체, AAV의 연구와 실증 시험, 비행 시험 등 운용 체계를 검증할 수 있는 AAV 실증센터도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카이 회전익 비행센터는 2025년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며 2025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AAV 실증센터를 기반으로 첨단 산업, 고부가가치 산업 집적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회전익 비행센터와 AAV 실증센터 모두 국내 최초의 시설로 진주시는 이러한 인프라가 향후 관련 산업을 선도하는 전진 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핵심은 일자리. 진주시는 미래 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면 지역 인재들이 정착하고 이를 통해 인구 소멸 위기도 극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2045년 정도 되면은
날아다니는 자동차의 1년 세계 매출이 2,000조 원을 능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진주시가 이러한 두 개의 기관을 토대로 해서 날아다니는 자동차의 생산 기지를 유치를 한다면은 울산이 자동차로서 산업도시가 됐듯이 진주에도 10,000명, 20,000명의 종사자가 근무를 하는 틀을 벗어난 시도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는 지역 향토 산업. 집적화된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보금자리로 변화를 거듭 중인 산업단지. 그리고 지역 경제에 새 숨을 불어넣을 첨단 산업까지. 역사와 문화, 예술, 교육 등 이미 다양한 색깔을 갖추고 있는 진주시는 다양한 융복합 산업을 추진하는 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혁신 기업만 있어야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혁신 기업과 전통 산업과 문화예술 기업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의미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대한민국에 점점 드리워지고 있는 인구 소멸 위기의 그림자. 그것은 서울, 수도권과 거리가 있는 지방에서부터 더욱 빠르고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어버린 시내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돌아와야 하고, 사람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지방의 모든 도시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지역 산업. 도청 소재지라는 과거의 영광이 빛바래진 후 여러 차례 부침과 아픔을 겪었던 진주시 또한 향토 산업과 첨단 산업을 통한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지방 도시의 바람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 수 있을까? 지역민들의 시선이 새로운 발걸음에 모아지고 있습니다.